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지원입니다. 3개 시군을 아우르는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지역구에서는 3명의 후보가 표심을 얻기 위해 치열한 3파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지역의 민심을 대변할 후보가 누구인지 오늘 토론회를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천 남해 하동 지역 주민 여러분, 한 여성 노동자의 이야기로 인사를 올립니다. 매일 새벽 자식들을 위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을 마련해 놓고 공장에 출근해 미싱 앞 좁은 공간에서 페달을 밟으며 공장 앞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쉼없이 일합니다. 추운 겨울 새벽 캄캄한 빙판길에서 넘어져 다리를 절룩거리면서도 노동의 하루는 게으를 틈이 없습니다. 제가 사춘기가 한창일 때 고된 노동으로 병을 얻어 일찍 생을 마감하신 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머니 퇴근 시간마다 공장 앞을 서성이며 기다렸습니다. 어린 마음에 어머니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과 지친 몸에도 막내딸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선거 기간 만나뵌 어머니들의 주름진 손에서 고생한다며 열심히 해라 다정하게 건네주시는 말씀마다 제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새벽 4시 활어 경매 시간 훨씬 전부터 시장에 가득한 아버님들과 바닷가 부두의 어선들 풍경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감동했습니다. 오늘부터 사전 투표입니다.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선거 때만 나타나는 정치가 아니라 그냥 겉도는 인사로 얼굴만 알리는 정치가 아니라 깊이 경청하고 공감하고 발로 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지역 주민들의 삶을 존경합니다. 더 나은 사천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공비산업 육성 그리고 특별법 제정 등 지역 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천남해 하동과 연계한 산업발전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한경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우주청 개청으로 이제 걸음발을 떼고 있는 우주항공산업을 위해 3가지 실천 방안이 필요합니다. 제가 토론회 때마다 강조를 했는데 돈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이미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31% 정도 삭감해서 기존 과기부 산하 우주위원회 때보다 초라한 처지입니다. 대통령께서 사천에 다녀가 3년 내 1조 5천억 예산을 약속했으나 그 예산 규모는 올해 책정되었어야 할 규모입니다. 사천 홀대를 노골적으로 천명한 셈입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추경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을 3년 내가 아니라 바로 올해 안에 정상적인 규모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우주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업이 모이고 연구기관이 모이고 국제 기구를 유치하고 국제 컨퍼런스들을 기획 개최할 수 있어야 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론 머스크 아마존 창업자 등 전 세계 슈퍼 지역은 왜 이런 후보들은 그렇게 당선이 쉽게 될 것으로 다 공천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산업의 성장을 위해 특별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세제 지원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세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정조건 개선도 시급합니다. 사천시 관내 학교에 버스가 정차하지 않는다. 너무 심각합니다. 버스 공영제를 실시해 버스 노선과 운행 시스템을 주민 편의를 반영해 공공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저는 20대 국회의원 활동 당시 석탄발전소로 고통받는 수많은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하동의 명덕마을 같은 경우 하동 화력발전소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400여 명의 주민이 거주를 하면서 대단한 피해를 보고 계셨는데요. 건설 당시에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명덕마을은 발전소 인근으로부터 1km 이상 떨어져 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지만 사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가 밝혀낸 사실은 환경영향평가서와 다른 위치에 발전소가 건설되면서 명덕마을이 발전소 인근 1km 이내로 들어서면서 피해가 가중됐다. 이런 점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 피해의 그 공해 소음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시 이렇게 주민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통신비와 그다음에 각종 그 건강 피해와 관련된 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 답변을 못 하셨던 것 중에 아리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100% 해야 된다. 이게 글로벌 경쟁력의 하나의 추세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글로벌 기업들, 다국적 기업들이 강조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에 LNG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산업부에서도 LNG 관련해서 수요 예측을 좀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LNG 복합 화력 발전소를 추진했을 경우 다시 한번 이 발전소가 실제로 수요가 부족해서 발전량이 부족해지고 결국은 폐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환경을 생각해서 우리 그 지역의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력이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치는 힘없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자를 향한 정치가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 동안 이태원 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농업을 위한 양곡관리법,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사법, 노동 3권을 지키는 노란봉투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신 영부인의 주가 조작의 진상조사를 막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특검법도 거부했습니다. 민생 입법에는 정부 여당이 한 팀이 되어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는 데에는 국민들의 비난도 아랑곳하는 태도로 국민들을 절망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사천 남해 하동 주민 여러분, 투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지역은 여당의 사고 지역입니다. 공천 장사로 의심되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할 정치가 타락해서 주민들의 자존심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3번의 유죄 판결을 받고 2번의 사면 복권한 후보를 무리하게 공천했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일하지 않는 정치, 부끄러움을 모르고 공천에만 혈안된 정치를 심판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생 정치를 위한 선택, 사천남의 하동이 선택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네, 광포만을 순천만의 다음 가는 국가정원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둑맞은 우리 지역 예산부터 찾아오겠습니다. 이미 20대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바 사천남의 하동의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경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네, 공약 발표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겠습니다. 가급적 질문과 답변 시간이 1분을 넘지 않게 해주시고요. 답변 시간 최소 30초 보장해서 시간 안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공약에 국한해서 2명의 후보 모두에게 질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천호 후보부터 6분의 주도권 드립니다. 재윤경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MBC 토론회 시 우리 재윤경 후보 공보물에 의하면 행안부 특별교부금 103억을 본인이 다 가져왔다고 하는데 103억은 우리 사천남의 하동 2년간 특별교부금 전액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답변하시기를 행안부 특별교부금뿐만 아니라 교육부 특별교부금도 포함되어 있던 수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거는 제가 잠시 착오를 일으켰고요. 제가 그 예, 됐습니다. 2년 동안 30초 하겠습니다. 좀 보장해 주시죠. 착오라고, 2년 동안 확보된 교부금이 아니, 교부금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103억이 그것만 전체 확인하는 달하는 걸 거예요. 몰라서 제가 사실은 그것만 그렇게 착오로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말씀하셨다니까 그 부분에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제 후보는 서민 경제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05년 동안에 우리 가계부채가 92%에서 180%까지 늘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난해 말 그 가계부채가 100%까지 떨어뜨린 그 데이터는 알고 계시죠? 데이터를 좀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그 작년 초까지 떨어졌고요. 작년 3분기 이후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사실상 다시 증가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아마 후보님께서 재작년에 2022년 말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 통계 수치를 갖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보시면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한 자료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가계부채가 92%에서 108%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IIF 아시죠? 국제금융협회에서 나온 발표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 때 가계부채가 100%로 다운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오히려 우리 제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소위 서민경제의 탓을 윤석열 정부에 돌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 또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서민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사과 한 알에 10,000원이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하신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그 사과 한 알에 10,000원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당의 모 의원님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을 아닙니다. 인용하신 건가요? 우리 재용경 후보께서 오마이TV에서도 하시고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지지자들에게도 충분히 하셨던 내용입니다. 네네네. 그런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셨는데 사천 탑마트 앞에 우리 재용경 후보 선거사무실이 있죠. 네네. 지금 탑마트의 사과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탑마트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삼천포 시장의 과일 가게에서 도매가를 확인한 결과 작은 알이 한 알에 5,000원이고요. 좀 큰 게 도매가가 7,000원입니다. 네, 제가 다시 이 탑마트의 어느 날짜의 가격이냐에 따라서 뭐 변동할 수 있겠죠. 지금 아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재윤경 후보 사무실이 건너편에 있는 탑마트 사과 금액입니다. 한 봉지에 5개 내지 6개 들어있는 사과가 12,800원입니다. 한 알이면 싼 게 2,100원, 비싼 게 3,000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알에 10,000원이라는 사과 한 알에 10,000원이라 그러고 또 우리 삼천포 시장에서 가서 보니까 5,000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듯 실제 상황과 다른 경제 현상을 두고 마치 부풀려서 그것을 여론해고하는 부분은 시민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맞지도 않고 또 우리 공직을 감당하겠다고 나선 입장에서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좀 이런 답변을 부분은 진행이 됐으면 드려도 될까요? 좋겠고요. 예, 30초 보장해 주시고요. 다른 네. 후보께도 질문해 주십시오. 답변하세요. 일단 뭐 사과 가격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통령께서 방문하신 마트의 대파 가격도 그날은 875원이었던 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소비자들께서 평상시 장을 볼 때 대파 가격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 서민들의 가슴에 멍이 들었을 뿐입니다. 제가 확인한 삼천포 시장의 그 도매 가격이 그런데 뭐 탑마트에서의 가격 할인이 그랬다면 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도 중요하지만 한국은행의 통계 발표 자료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말 통계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답변이 30초 지났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일반 유권자들의 그 소위 판단을 흐리게 하는 과대 포장 또 허위사실 유포로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우리 정치인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경계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상화 후보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상화 후보의 그 공약집에 보면 양식업을 현대화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우리 사천남의 하동 중에 양식업의 대표적인 어동이 어떤 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양식업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인 어동을 한두 개만 꼽아보실래요? 뭐 전어도 있을 거고요. 도다리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놀래미도 있을 거고. 지금 이제 전어, 도다리, 놀래미 같은 부분은 낚시라든지 그물망으로 사는 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르는 업의 대표적인 우리 어종이 숭어입니다. 전국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숭어는 전국의 한 83%를 점유를 하고 있고 연간 1,700톤, 연간 6,700톤 이상을 생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 베이스 부분이 정립이 안 된 그런 공약인 것 같아서 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6분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최상화 후보 공약 검증 시작하시죠. 네, 서구에게 여쭈겠습니다. 우주항공청 백막 강령 도시를 계속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진주에 11개 공기업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가 지금 35만이 안 됩니다. 34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서부 경남 정체를 통틀어도 8만 한 7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만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이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100만 도시
정치인들은 그냥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서 철새도 아니고 그냥 빈 공약을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선거 끝나면 그냥 또 허지부지 없어집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들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앞서 발표할 때도 개괄적으로 제가 왜 100만 도시가 가야 되는지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아주 귀담아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100만 도시, 우주항공 100만 도시라는 부분은 우리 사천남해 하동이 가야 될 지향점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느 시기에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어떤 수단으로 달성할 거냐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 국회, 지방정부 간의 추진단을 만들어서 그 세부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지역 주민이 참여하게 되고 또 해외 자본이 참여하게 되고 국가 예산이 동원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100만인 도시가 된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 내일에 100만 도시가 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개념 이해를 좀 바로 그러면 이해를 했으면 100년 이후라고 생각이 됩니까? 50년, 100년 이후에 이게 뭐 할수 있습니까? 초등학생 말장난 싸움 같이 아니, 말장난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추상적으로 100만 도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100만, 50만 도시가 되는 우주 항공 도시가 있습니다. 프랑스 툴루즈가 그렇고 미국의 시카고 같은 500만 도시가 그런 부분인데 우주 항공 도시는 우리나라 미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미래 사람 이전에 있었던 자동차 중공업으로 울산이 100만 도시가 됐고 또 포항이 강철로 약 100만 도시에 이르는 도시가 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은 수도권에 서너 개의 도시가 100만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주 항공 산업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국가 과제가 제대로 정립이 된다면 100만 도시는 당연히 아르헨티나 내야 생각합니다. 100년 뒤에 100만 도시가 되자 하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시간 됐습니다. 문제 제기를 위한 문제 제기라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하동군 경제자유구역 정상화는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서울께서 하동 갈산 문제에 대해서 방안으로 우주항공청 관련 부품 업체를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주항공청 산업은 집중과 선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천항공 국가상단도 있고 관련 공단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에도 지금 유치가 불가능한데 이걸 어떻게 하동까지 이렇게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사만을 유치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거듭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우주항공산업은 우리 사천이 오롯이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큰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천이 그 공간이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하동, 남해, 고성, 멀리 광양까지도 우주항공산업의 혜택을 누려야 되는 또 필요한 그런 부지들이 반드시 그 시대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갈사만 문제도 결국은 기존의 조선 해양 프렌터가 지금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애초에 원상태로 복원하자는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우주항공산업이 우리 지역에 와 있기 때문에 갈사만도 우주항공의 첨단 산업을 사천을 넘어서서 갈사만까지 재인경 의원님께 포용하자는 묻겠습니다. 재훈 20대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하실 때 지역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던데 지역 행사나 축제 같은 장소에서는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공약에 보니까 주민 경청의 날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역위원장으로 내려오면서 처음에 가장 황당했던 것이 우리 지역의 문제들이 너무 산적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위에 풀어내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직접 간담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역 축제까지 다 인사를 다닌다면 당시에는 제가 또 대변인을 맡고 있고 여러 상임위를 사실 참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물리적인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축제 인사보다는 문제가 있는 곳에 가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자. 그래서 주민 경청의 간담회를 많이 했고 그게 이제 300회 이상 정도 됩니다. 저는 서천 후보님께서 정말 이 예산을 그렇게 확보한 것이 맞냐라는 관련 질문을 하실 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준비한 자료를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천 남해 하동 지역의 제가 다닌 주민 간담회 지도입니다.
한 70여 가지 여러 문제들을 주민들과 최소 2회에서 3회, 많게는 10회까지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요. 그중에서 지금 300회 중에 70건 정도를 사실은 진행하고 거의 80% 정도를 해결 중이거나 해결을 이미 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미해결 과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재윤경 후보께 주도권 드리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6분의 시간 드립니다. 네, 최 후보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동의 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 설립하겠다 이렇게 공약하셨죠? 네. 지금 하동군은 2027년 개원을 목표로 50병상 규모 하동군 보건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설립하는 데는 한 28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거든요. 설립 이후에 운영비가 군 자체 예산으로 충당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예, 맞습니다. 하동군에 아주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하동군에 종합병원급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불편합니다. 진주나 순천으로 타 지역으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종합병원급 의료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과 민간 운영이나 위탁보다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운영하는 원하는 주민들이 의견이 반영돼서 공공의료원이 설립 준비 중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의료원 제 질문의 요지는요. 네. 그러니까 결국 건립 비용이야 국비 도비로 좀 도움을 받겠지만 운영비가 이게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저도 이와 관련해서 필요는 하지만 과연 하동군의 지금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군비를 통해서 이게 운영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에 좀 협의를 해서 이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건강권을 위해서는 우리 하동군만이 아니고 인구 소멸 지역의 여러 지자체들이 사실 인구가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이 학교와 의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의료가 필요한데 문제는 자체 군 예산, 지방정부 예산으로는 턱없이 운영이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관련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지방 소멸 운영 자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서 후보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후보자님 공보를 보면은 섬섬 연계 무지갯빛 생태 탐방로 조성이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사천 지역은 특히 실안 쪽 건너편 지역은 아주 아름다운 섬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천혜의 땅입니다. 그런 부분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출렁다리라든지 다리와 다리를 연결하는 그런 형태의 관광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해안 지역에 가보면 신안이라든지 다리와 다리를 연결해서 관광 수입을 올리는 그런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 사업이 사실은 국립공원 저지대 탐방 서비스 제고 경연대회 2019년에 환경부에서 추진했던 하나의 사업인데요. 여기서 특별상을 수상했던 사업 프로젝트입니다. 7가지 개성을, 그러니까 7가지 섬의 7가지 개성을 살리는 도보교 사업으로 당시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업을 사실은 선정받을 수 있도록 공원관리공단과 제가 당시에 환경부를 상대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사천시에 이런 프로젝트가 선정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2020년 임기 만료 이후에 예산 편성 과정에는 사실상 의정활동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지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상을 수상했는데 예산은 편성해 주지 못해서 지금 사업이 시작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우리 제 후보께서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간의 예산 과정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됐다고 해서도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는
예상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누가 그 예상이 일을 아니고요. 하느냐, 아시는 게 있는지 어떤 여쭤본 관점으로 겁니다.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좌우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지금 상을 두고 내일을 일을 예측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관련된 것에서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하지만 개괄적인 사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죠. 사업이 어쨌든 가치를 환경부가 인정을 하고 예산 편성을 안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에 대한 재논의가 추진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일련의 과정을 아셨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은 지금 갈사산다는 얘기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자 유치가 전제돼야 지금 산단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정도는 잘 알고 계실 테고요. 사업자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업자 유치라는 부분은 우리 그 이제 갈사산단의 소위 회생 방법 중에 하나가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투자는 사업자가 누구가냐 아니라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는 그 영역 또 그 범위 그 절차를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재윤경 후보 답변 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해서 여러 세제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그 개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면 우주항공 산업 자체가 아주 빠른 속도로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예, 시간이 모두 종료되어 가지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약 검증까지 해봤습니다. 과연 어느 후보가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 꼼꼼하게 살펴보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순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민들의 삶과 직결된 공통 질문이 준비돼 있습니다. 의제는 발전소 환경 피해 대책과 에너지 정책 방향입니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의 일환으로 삼천포 하동 화력발전소의 노후 발전기 단계적 폐쇄와 LNG 복합 화력발전소 신규 건립이 추진 중인 가운데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대형 발전소 직접 영향권에 있는 사천남해 하동의 환경 피해 대책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화 후보부터 2분의 답변 시간 드립니다. 예, 저는 잘 아다시피 남동 발전에서 사인 감사로 근무했습니다. 우선 저는 환경 문제와 지역 경제 문제를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적인 문제에도 동의하지만 발전소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